2019년 제3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물속에서 기억한 내용을 물속에서 회상시킨 경우가 물 밖에서 회상시킨 경우에 비해서 회상이 잘 된다. 바로 맥락 효과입니다.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향성입니다. 그러면 호감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근접성, 상호성, 상보성, 유사성, 신체적 매력. 내향성은 아닙니다. 뉴런이 휴식기에 있을 때의 상태로 옳은 것은 뉴런 내부는 외부와 비교하여 음성을 띠고 있다. 이것이 옳습니다.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에서 오이디푸스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남근기입니다. 아인워스가 맞나요? 아인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낯선 장소에서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걱정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다가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를 피하는 아이의 애착 유형은 불안정 회피 애착입니다. 아인스워스. 학자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프로이드의 세 가지 성격 구성 요소 중 현실 원리를 따른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혼자 있을 때보다 옆에 누가 있을 때 과제 수행이 더 우수한 것을 일컫는 현상은 사회적 촉진입니다. 잔인한 아버지가 자식을 무자비하게 때리면서 매질이 자식을 위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행위를 보다 허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어 기제는 합리화입니다. 놀이방에서 몇 명의 아동에게 몇 가지 인형을 주어 노는 방법의 변화를 일주일에서 1시간씩 관찰하는 연구 방법은 실험 관찰법입니다. 연결망을 통해 원하는 만큼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눈덩이 표집입니다. 아동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 자신의 침대를 정리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처벌,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모방이 있는데요. 아동에게 매일 아침 자신의 침대를 정리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정답은 4가지 모두입니다. 처벌,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모방. 이 모든 것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슬로우의 5개 단계 욕구 중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의 의미와 일치하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생리적 욕구입니다. 무작위적 반응 중에서 긍정적 결과가 뒤따르는 반응들을 통해서 행동이 증가하는 학습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효과의 법칙인데요. 무작위적인 반응 중에서 긍정적 결과가 뒤따르는 반응들을 통해 행동이 증가하는 것. 효과의 법칙. 네. 어떤 행동의 결과가 바람직할 때는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나타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바로 효과의 법칙이에요. 네. 효과의 법칙. 두 변인 간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삼포도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가면서 흩어진 정도가 매우 작은 삼포도. 그것이 바로 두 변인 간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삼포도 형태입니다. 네, 흩어진 정도가 매우 작은 삼포도.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가면서 흩어진 정도가 매우 작은 삼포도가 두 변인 간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삼포도입니다.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양방 검증 대신 일방 검증을 채택한 경우에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합니다. 네, 일방 검증을 채택한 경우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합니다. 강화 계획 중 소고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것은 변동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강화 계획 중 소고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것은 변동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방어 기제와 그 예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틀린 거예요. 합리화를 이렇게 짝지어 놨는데요.
자기 자신이 부정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역시 부정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매칭해 놨는데 이것이 틀린 겁니다. 걸맞추기 현상과 관련된 매력의 결정 요인은 무엇일까요? 유사성입니다. 걸맞추기 현상은 유사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사성이 결정 요인입니다. 기억 정보의 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출 시의 맥락과 부호화 시의 맥락이 유사할 때 인출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주장을 부호화 명세성, 특수성 원리라고 한다. 이 부분이 맞는 겁니다. 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특질을 기본적인 특질과 부수적인 특질로 구분하는 경우 기본적인 특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올포트의 2차적 성향 이것이 기본적인 특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혈성 혈관 문제 혹은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알코올 금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코올 금단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전선망을 경험한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진전선망은 떨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알코올 금단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전선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왜 틀렸냐 하면 사실 이 진전 선망은 한 5% 정도에서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상행동의 설명 모형 중에 통합적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소인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소인 스트레스 모델은 통합적 입장에 해당합니다. 다음 가로에 알맞은 증상은 DSM-5 주요 우울 사파의 진단에는 9가지 증상 중 5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연속 2주 동안 지속되며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요것이거나 요것이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울 기분이거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포함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울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DSM-5 사회 공포증 진단 기준으로 틀린 것은 공포가 너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심리학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누구냐? 또 영어로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누구지? 크레펠린. 크레펠린은 크레펠린은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크레펠린은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게 이제 이상심리학의 역사 중에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어쨌든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기억력 저하를 호소한다. 가장 가능성이 적은 문제는 정신병질입니다. 기억력 저하를 정신병질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70세 넘은 할아버지가 기억력 저하를 호소할 때 가장 가능성이 적은 문제는 정신병질인데 정신병질은 반복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기억력 저하는 좀 가능성이 적은 문제입니다. 도박장애는 DSM-5의 어느 진단 범주에 속하는가? 도박장애는 DSM-5에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성격 특징을 지닌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 의심, 적대적인 태도, 사회적 부적응, 바로 편집성 성격 장애입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다음 중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치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게슈탈트 치료입니다. 사회문화적 치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게슈탈트 치료입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페닐케톤류증이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간, 폭행, 교통사고, 자연재해,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등 충격적 사건에 뒤따라 침습 증상, 지속적인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이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는 무엇일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의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는 내담자 중심 치료의 공감이나 무조건적인 수용을 비판하고 지시적인 방법으로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집중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비판한다라고 했는데 이 비판하는 과정은 정반합의 과정입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정반합 과정을 말합니다. 네. 이게 틀린 건데 여러분 내담자 중심 치료 공감이나 무조건적인 수용을 비판을 하고 지시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집중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내담자 중심 치료 공감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반합 과정을 가지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담자 뭐 중심 치료 이런 거는 아닙니다. 23년에 기출됐어요. 이거 혹시 틀린 사람이 많아서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경계성 성격장애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는 내담자 중심 치료의 공감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맞죠? 맞는 거죠? 네. 조현병의 증상 중 의지 결여, 정서의 메마름, 언어 빈곤, 사회적 철회 등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요거 조현병에서 이렇게 의지 결여, 정서 메마름, 언어 빈곤, 사회적 철회 이런 것은 음성 증상입니다. 음성 증상. 우울증의 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리학적으로 세로토닌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틀렸죠. 세로토닌 수준이 낮아지면입니다. 낮아지면. 신경발달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이것은 신경발달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사건에 관련된 장애입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아닙니다. 급식 및 섭식 장애에서 부적절한 보상 행동에 포함되는 것은 하제 사용입니다. 부적절한 보상 행동에 포함되는 것, 하제 사용. 네, 이것은 뭐냐면 설사나 이뇨제, 관장약 이런 약들을 많이 먹는 것, 이것이 부적절한 보상 행동에 들어가게 되겠죠. 조현병의 좋은 예후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포함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높은 병전 기능, 양성 증상이 두드러짐, 나이가 들면서 발병, 높은 지능.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조현병의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 불쾌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력한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 반대성의 옷을 입는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성별 불쾌감은 성불편증 이런 거 또 뭐 성정체감 장애 이런 건데 강력한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 반대 옷을 입는다. 반대성의 옷을 입는다. 이것은 관련이 좋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기된 장애 유형 중 가장 같은 유형으로 묶인 것은 무엇일까요?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전환 장애, 공황 장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뭐냐면요.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전환 장애를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하위 범주고요. 공황 장애는 빼야 돼요. 공황 장애는 불안 장애의 하위 범주거든요. 스탠포드 비인의 지능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언어적 검사와 동작성 검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스탠포드 비인의 지능 검사가 아니라 웩슬러 지능 검사죠. MMPI-2에서 내용 척도 CYN의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려움에 쉽게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복종한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 CYN은 냉소적 태도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쉽게 포기하거나 타인에 복종한다는 것과 냉소적인 태도와는 좀 거리가 멀죠. 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뇌손상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뇌손상 이후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여 원래의 지적 능력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뇌손상 영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손상 이후에 지적 능력을 유지 못하고요. 원래 지적 능력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다음 K-와이스 검사 결과가 나타내는 정신장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토막짜기, 바꿔쓰기,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점수를 사용했고요. 숫자 외우기 소검사에서 바로 따라 외우기와 거꾸로 따라 외우기 점수 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공통성 문제 점수가 낮았어요. 개념적 사고 손상이 있었다고 보고요. 어휘, 상식, 이해, 소검사의 점수는 비교적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정신장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질적 뇌손상입니다. 표준화된 검사가 다른 검사에 비하여 객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규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표준화된 검사가 다른 검사에 비해서 객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규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샤 검사의 질문 단계에서 검사자의 질문 또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은 주로 형태인가요? 색깔인가요? 라고 물은 질문이에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태인가요? 색깔인가요? 묻는 질문 잘못됐습니다. MMPI-2에서 사류 코드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사류 코드는 뭘까요? 네, 반사회성 그리고 편집증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의 통찰이 약하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조직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 적성검사를 사용하는 경우 적성검사의 준거 관련 타당도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적성검사와 직원이 입사 후 이들의 직무 수행 점수와의 상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MMPI-2에서 임상 척도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체 프로파일 해석에서 타당도 척도보다 임상 척도를 먼저 해석해야 한다. 요것이 잘못됐습니다. 전체 프로파일 해석에서 임상 척도보다 타당도 척도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실행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된 환자에 대한 평가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상식 소검사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 부분이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네, 실행적 기능에 뇌 부위가 손상된 환자,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상식 소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라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와이스4의 연속적인 수준 해석 절차의 2단계는 무엇일까요? 요 2단계는 지수 점수 및 CH 군집 해석입니다. 연속적인 수준 해석 절차의 2단계, 지수 점수 및 CH 군집 해석이 2단계입니다. 신경인지 장애가 의심되는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NEO-PIR, NEO-PIR, 요게
적합하지 않은 검사인데요. 이것은 빅5 이론을 토대로 한 성격 검사의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신경인지 장애가 의심되는 노인 환자에게는 NEO-PIR, NEO-PR 검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동용 시지각 운동통합의 발달 검사로 24개의 기하학적 형태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지필 검사는 무엇일까요? VMI입니다. 지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드너는 다중지능을 기술하여 언어적, 음악적, 공간적 등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게 맞는 겁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HTP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HTP를 실시할 때 각 대상은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여 실시한다가 옳습니다. 발달 검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을 직접 검사하지 않고 보호자의 보고에 의존하는 발달 검사 도구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보호자 보고에 의존하는 발달 검사 도구 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MMPI의 타당도, 척도 중 평가하는 내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정답은 F예요. 다른 건 뭐가 있냐면 KLS가 있는데요. 이 KLS는 방어성이고요. F는 비전형성이죠. 그래서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F입니다. 길포드의 지능 구조 3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과정인데요. 길포드의 지능 구조 3요소는 조작, 내용, 결과물입니다. 과정은 아닙니다. MMPI2에서 타당성을 고려할 때 무응답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무응답 반응이 300번 이내의 문항에서만 발견되었다면 LFK 척도는 표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한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K-WISC-4를 통해 일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소검사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K-WISC-4는 아동이죠. 아동 청소년. 네. 공통성, 토막자기, 이해입니다. 이렇게 소검사, 일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소검사끼리 묶은 것은 공통성, 토막자기, 이해입니다. 건강심리학 분야의 초점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결핵입니다. 결핵. 나머지는 고혈압, 과민성 대장증후군, 통증인데요. 결핵은 거리가 멀어요. 아동을 상담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동에게 치료 중 일어난 일은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 등에게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잘못됐죠. 지역사회 심리학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정신병원 시설의 확장, 이것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심리치료 장면에서 치료자의 3가지 기본 특성 혹은 태도가 강조되는데요. 이는 인간중심 심리치료의 기본적 치료 기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자의 기본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네. 무조건적인 존중, 정확한 공감, 진솔성은 맞지만 적극적 경청은 아닙니다. 공감적 이해와 경청이죠. 임상심리학자의 윤리에 관한 일반 원칙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심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심리학자는 자신이 가진 편견과 능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네, 임상심리학자도 자신의 편견, 능력, 그리고 그 한계를 인지해야 해요. 바로 공정성에 해당됩니다. 도어티가 정의한 임상심리학자들의 6가지 공통적인 자문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조직관리자입니다. 임상심리학자들의 6가지 공통적인 자문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조직관리자 역할은 아닙니다. 심리치료 기법에서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항에 대한 해석보다는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해석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무의식적 갈등 해석보다는 저항에 대한 해석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석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내용을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 단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환자들의 행동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은 무엇일까요? 유관성 관리입니다. 1950년대 이후 정신 역동적 접근에 대한 대안적 접근들이 임상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1950년대 이후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답은 형태주의적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게슈탈트는 1940년대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 역동적 접근에 대한 1950년대 이후에 대안적 접근들이 영향을 주었는데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형태주의적 접근입니다. 자해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심리평가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행동평가입니다. 자해 행동, 그 아동에 대한 심리평가는 행동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혐오 치료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애는 무엇일까요? 소아기호증입니다. 소아기호증 환자 그 장애에게는 혐오 치료를 적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방어 기제 중 바이런트의 성숙한 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이런트의 성숙한 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중에는 승화, 유머, 이타주의가 있는데요. 합리화가 잘못된 거죠. 합리화 아닙니다. 베일런트의 성숙한 방어, 합리화는 아닙니다. 다음은 어떤 치료에 대한 설명인가? 경계성 성격 장애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충동성이 문제가 되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인지 행동 치료인데요. 주로 자살 행동을 보이는 여자 환자들과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DBT입니다. DBT. 원판 MMPI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T점수로 변환하여 모든 척도 점수의 분포가 동일한 정규 분포가 되도록 했다. 이것이 틀린 문항이에요. 원판 MMPI에서는 척도 점수 분포가 동일한 정규 분포가 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험적 문항 선정 방식을 채택했고 문항들을 선별해서 척도를 구성했거든요. 투사검사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환자의 욕구나 근심이 드러나도록 구조화하여 질문한다. 사실은 구조화하여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사검사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입니다. DSM-5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SM-4에 있던 GAF 점수 사용을 중단하였다. 맞습니다. DS4에 있던 DAF 점수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축 체계도 폐지했습니다. 다축 체계 폐지. 이 GAF 점수 사용을 중단하였고 다축 진단 체계도 폐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미적 인출 및 일화적 부호화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의미적 인출 그리고 일화적 부호화. 바로 좌전전두 피질 영역입니다. 좌전전두 피질 영역. 다음은 어떤 조건 형성에 해당합니까? 연구자가 종소리 들려주고 10초 후에 피실험자에게 전기 자극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고요. 몇 번의 시행 이후에 다음 종소리의 피실험자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흔적 조건 형성에 해당됩니다. 행동평가 방법 중 참여 관찰 방법에 비교할 때 비참여 관찰법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찰자가 다른 활동 때문에 관찰에 지장을 받아 기록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관찰자가 다른 활동 때문에 관찰에 지장을 받아서 기록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참여 관찰법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평가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가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는 persons R 지표가 있고요. 계층 간 상관계수가 있고 카파계수가 있는데요. 크론바흐 알파 요거는 아닙니다. 크론바흐스 알파 요 지표는 내적 일관성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 많이 쓰는 거라서 크론바흐 알파 요 지표 아닙니다. 청소년 상담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의 이전 상담 경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AA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가 있나요? 네, AA 뭐예요? 알코올릭 자조 모임이죠. 알코올 중독을 병으로 인정하고 단주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이버 상담은 전화 상담처럼 자살을 비롯한 위기 상담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네, 자살을 비롯한 위기 상담만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문제 상담의 시간 관리 전략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습의 목표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 관리 전략이죠. 네, 선택과 집중 이거겠죠.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정적 목표의 설정과 달성.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과정적 목표의 설정과 달성하면은 이것은 언제일까요? 달성은 중기 아니면은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담자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상담자의 선택적인 긍정적 존중 및 공감적 이해를 지각하고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상담자의 선택적인 긍정적 존중은 아니죠.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면시키기에 바람직한 시기가 아닌 것은 문제가 드러날 때 즉각적으로 내담자의 잘못을 직면시켜서 뉘우치게 한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 드러날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기가 아닌 것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면은 조금 위협적인 상담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때 즉각적으로 잘못을 직면시키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용된 상담 기법은 무엇일까요? 상담자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철수 씨에게 금연을 시도하기 전에 얼마의 기간 동안 흡연량을 대폭 줄여서 하루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권했습니다. 요건 바로 조건 자극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건 자극 줄이기 기법입니다. 아들러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 초월. 네, 그럼 아들러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에 여기 지문에 뭐가 있을까요? 우월성 추구, 생활 양식, 사회적 관심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초월은 아닙니다. 상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의 해결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현 상황에서 문제점이나 딜레마를 확인한다. 2번 관련 윤리 강령, 법, 규정 등을 살펴본다. 3번 한 사람 이상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4번 다양한 결정의 결과를 열거해보고 결정한다. 이렇습니다. 확인, 검색, 자문, 결정 이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단 상담의 후기 단계에서 주어지는 피드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정적인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틀렸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성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 중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상담자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죠.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본인이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담자, 상담자 주도로 하게 되면 조금 뭔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진로 상담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 수능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수능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곤란의 위기 단계는 곤란이 위기 단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위기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한다.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대처 능력을 개발한다.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 네, 요 위기 단계는 어떤 위기 단계에 속할까요? 재통합 단계입니다. 재통합 단계. 다음 중 상담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목표는 상담자의 의도에 맞추어야 한다. 이거 틀렸죠? 내담자 의도에 맞춰야겠죠? 게슈탈트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조자 활용은 집단 상담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한 구성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라고 했는데요. 보조자 활용은 집단 상담에 많이 사용한 기법이다. 이것은 사이코 드라마 기법이죠. 게슈탈트 상담이 아닙니다. 다음에 제시된 집단 상담 경험에 해당하는 치료적 요인은 지난 집단 상담 과정에서 집단 지도자가 나의 반응에 민감성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회기에는 지도자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졌다. 바로 이것은 정화입니다. 정화. 정서의 개방적 표현을 의미하는 거죠. 정화. 처벌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처벌을 할 때 융통성을 사용하면 안 된대요. 처벌할 때는 강도와 일관성, 즉시성 뭐 이런 것들에 고려를 해야지 융통성은 아닙니다. 기본적 오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모두 읽어드릴게요. 과잉 일반화는 나는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안전에 대한 그릇된 확신은 잘못하면 끝이 날 거야 라는 것. 삶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지각은 나는 쉴 수가 없어 라는 것. 또 그릇된 가치는 이용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모사학의 기본적 오류 5가지 중에 4가지였습니다. 정답은 과잉 일반화, 안전에 대한 그릇된 확신, 삶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지각, 그릇된 가치 모두 옳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구체적이거나 발달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내담자, 이런 내담자들이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제3회 기출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